강창일 조일대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유골봉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진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해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연등회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이 올해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 확대에 나섭니다. 코로나로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불교 상담 심리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심정사 대구도량이 백미 10kg 백포를 대구 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2017년 개원한 대구도량은 3년 동안 매월 350만 원 상당을 보시해 약 1억 5천여만 원을 지역사회에 회항했습니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 수행법을 담고 있는 입보리 행론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중국 상하이 용화선원 주지 지엄 스님이 번역한 입보리 행론 강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강창일 조일대사가 한일 불교계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푸는 계기로 만들어보자는 의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유골봉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2019년 이후 답보 상태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안 사업이 강창일 주 일본 대사 임명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창일 주 일본 대사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먼저 일본 관련 경험이 많지만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무를 맡았다며 축하와 염려를 함께 표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낯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먼 타향에 가시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예. 강창일 대사는 최악의 한일 관계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그 대사 중책을 맡게 돼서 되게 영광인데도 가슴도 답답하고 글쎄. 어깨는 무겁고 머리는 아프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최악의 상태의 한일 관계가 있어서 원행 스님은 불교계에서도 일본과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안에 신임 대사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일본하고 풀어야 될 게 지금 그 반환 문제, 유골. 강창일 대사는 유골봉안 문제를 공식적으로 진행해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며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골봉안 문제를 좀 저 있을 때 본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한일 관계가 되게 풀릴 수 있어서. 이후 비공개 예방을 마친 강창일 대사는 유골봉안은 일본 정부도 원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의지와 기대를 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원하고 있고 일조하겠죠. 도움이 될 거예요. 사선 의원인 강창일 주 일본 대사는 일본 도쿄대에서 동양사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19년 일본 정부 수출 규제 당시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양국 의원 외교를 주도한 국회 내 일본 통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부임 예정인 강창일 주 일본 대사가 한일불교 유골봉안위원회와 더불어 경색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연등회가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해운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심을 갖고 서울 시민들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가 후대에 잘 전승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네스코에 우리 이제 연등회가 등재가 돼서
그 전승회관과 홍보관을 네. 만들어야 되는데 전 서울시장님께서도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도와주셨죠. 계획을 세우시다가 아직 네. 지금 안 됐어요 지금. 열매를 맺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혜원 의원님께서 이제 소임을 맡으시고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전 의원은 서울의 발전 계획과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전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오랜 활동을 했다며 불교와 인연이 깊은 만큼 앞으로 불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연등회가 등재된 이후 후속 작업이 멈춰 있는데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온 시민들의 마음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원관리법을 비롯한 법률상 문제 등 불교계에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물론 해결이 되겠지만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는데도 물론 힘을 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법이 통과되고 나면 서울시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일이 뭐 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착실히 잘 챙겨나가는 것이 서울시장이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전 의원은 불교계 현안은 물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이 올해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바탕으로 자살 예방 확대에 나섭니다.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실시하지 못한 불교 상담 심리사 양성 과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해당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질수록 자살 유가족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8만 명의 자살 유가족이 생겨난다고 진단합니다. 자살 유가족은 일반인보다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7배, 극단적 선택 가능성도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 상담기관인 불교상담개발원은 올해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자살 예방 확대에 나섭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매월 소규모 자조모임의 만남을 돕고 명상교실을 통해 개인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풀어나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살자가 한 명 발생하면 보통 5명 정도에서 6명 정도가 같은 수치의 괴로움을 당한대요. 저희가 올해는 중점 사업 중에 하나로 자살 유가족 문제를 정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시하지 못한 불교상담 심리사 양성 과정을 올해 온라인으로 운영합니다. 현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 영상을 촬영하는 등 비대면 문화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자살 예방 명상 프로그램을 공모 운영하고 생명살림법회와 종교리더 자살 예방 전문교육 등도 마련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실시하지 못했던 보건복지부 지원 마음이음 프로젝트를 다시 준비해 자살 예방을 도울 자살지킴이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대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있고요. 비대면으로 돌릴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좀 돌려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몸은 조금 편해졌지만 심리적 고립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교 심리 상담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로 경제까지 얼어붙어 더욱 힘든 요즘 대구 지역민을 위해 꾸준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안심정사 대구도량의 백미 나눔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대구 동구로 이전한 안심정사 대구도량이 백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백미 나눔은 멈추질 않습니다. 안심정사 대구도량이 지난 13일 백미 10kg 100포를 대구 동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백미는 대구 동구 지역 총 22개 동 중 해안동, 방촌동 등 5개 동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안심정사에서 쌀 100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부받은 쌀은 독거노인 세대, 저소득 장애인 세대 등의 동군의 취약계층에게 꼭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8월 개원한 안심정사 대구도량은 3년 동안 매월 백미 10kg 100여 포, 350만 원 상당을 소외된 지역민에게 보시해 왔습니다. 대구 동구청을 비롯해 남구청에 백미 3천여 포, 소외된 이웃들에게 1,000여 포 등 금액으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지역사회에 회항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나눔을 실천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에 접근하고 대구도량은 안심역 3번 출구에 있습니다. 이전을 했고 여기에서 더욱더 백미 나눔 운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에 백미 기탁을 할 수 있도록 안심정사 대구도량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찰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고 불교의 자비 나눔을 실천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스승 달라이라마 존자가 한국인을 위한 반야심경 법문에서 매일 입보리 행론 발심 개송을 독송하며 보살계를 수제한다고 밝혔는데요. 대승불교의 핵심인 보리심과 공성의 가르침, 수행법을 담고 있는 입보리 행론 해설서가 나왔습니다. 진메이 펑처 림포체가 강설한 입보리 행론을 중국 상하이 용화선원 주지 지엄 스님이 번역한 입보리 행론 강해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대표되는 대승불교의 기본을 이루는 가르침인 보리심과 보살행. 8세기경 인도의 샨티데바가 지은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의 종류와 이익, 수행 방법을 담은 대승불교의 중요 논서입니다. 지난 한국인을 위한 반야심경 법회에서 달라이라마도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성의 지혜와 보리심을 수행하기 위해선 입보리 행론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주스면 동바 년자리싱의 렁기요래. 저소아 군주 숨로 더접시 대보탐저 소소샤 저결로 제이라. 입보리 행론 강해는 티베트 불교 대성취자인 진메이 펑추어 림포체가 중국 스촨성 오명불학원에서 입보리 행론을 강설한 내용을 지엄 스님이 한국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지난 2009년에 나온 입보살 행론 광석을 다시 손보아 펴낸 개정판입니다. 입보리 행론은 총 10품으로 구성돼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 보리심을 내고 증장시키는 가르침이 전개됩니다. 모든 사물에 자체의 모습이 없다는 무자성을 이해하고 집착과 번뇌를 내려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대하고 논리적인 보리심 수행의 학철을 간결하고 명료한 개송으로 설한 것이 입보리 행론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의 세 가지 자재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출리심과 보리심, 또 공사삼. 출리심 부분은 보리심의 전 단계로서 아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리심 실천. 지혜품에서는 성공정견이라고 해서 공사삼을 다루고 있고. 입보리 행론은 보리심을 바라고 실천하게 하는 내용의 교리 체계를 중심으로 누구나 이해, 공감할 수 있는 가르침을 담았습니다. 불교 전체 사상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되고, 또 불교의 종합 수행사라고 봐도 됩니다. 신도 신자들이나 수행자들이 일생 동안 불교 수행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고, 인도자 역할을 삼아서 표준으로 삼으면 좋을 듯 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보석 같은 가르침이 담겨있는 입보리 행론 개송을 통해 더욱 쉽고 간결하게 일상 속에서 보리심 수행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미얀마 로힝야족의 밀입국이 적발됐는데요. 19명 중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로힝야 난민 고통의 현주소와 풀어야 할 방향을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이민청 경찰이 AFP 통신을 통해 방콕 돈무항 지역에서 밀입국 로힝야족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서 육로를 통해 태국으로 밀입국했는데 이 가운데 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 격리 상태입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까지 겹치며 로힝야족 난민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미얀마 정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계승하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인권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난민에 대해 펼쳐왔던 활동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정우성 씨는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로 난민 구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우성 씨는 눈앞에서 가족의 총살을 목격해야만 했던 로힝야 난민 이야기를 전하면서 인간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난민은 본인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몰린 것이 아니라 자국의 어떤 분쟁과 전쟁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가족의 안전과 본인의 안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인 거죠. 불교계에서도 로힝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더 프라미스는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 난민 아동들에게 심리 사회적 지원과 커뮤니티 회복 지원을 했습니다. 국제구호단체 JTS도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UN 산하기관인 세계식량계획 WEP의 요청으로 가스버너 10만 대를 주문 제작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당시 JTS 이사장 법륜스님과 영화배우 조인성 씨도 함께 현지에 방문해 한국 사회에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각자 나라에서 지켜주는 인권이 우선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불교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난 동남아 지역 세계 불교 포교 이런데 나서서 했지만은 국제 구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정당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학교법인 회당학원 제27대 이사장에 대구 선륜시민당 주교 상명정사가 선출됐습니다. 회당학원은 지난 13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회의실에서 제482회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27대 이사장에 상명정사를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2023년 1월 21일까지입니다. 상명정사는 1998년 울릉도 총지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통리원 기획국장, 진각복지재단 임원, 통리원 사회부장, 비로자나 청소년 협회장, 밀교신문 편집인, 제12대 13대 종이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15대 종이회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어 이사회는 시민고등학교 한상권 교감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로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이 혼인사실이 드러나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승적을 바꾼 군승법사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전 군종장교 김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장교 현역 복무 부적합자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김 씨를 전역 처분한 행정 절차가 합당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에 따르면 국방부 군종 분야에 불교는 조계종만 편입돼 있고 태고종이 병적 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태고종의 자격 인정과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김 씨를 태고종 소속 군종 장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이끌어갈 불교계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제36회 불이상 후보자 추천을 접수합니다. 불교학과 불교학 인접 분야에서 한국 불교학을 선도할 인재에게 수여되는 연구 분야 후보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연구원, 강사, 교수 등으로 우수한 연구 성과와 업적을 보여온 학자가 대상입니다. 신행과 포교,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실천 분야 후보자는 인류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인 또는 불교단체가 대상입니다. 후보자는 분야별로 오는 2월 8일까지 1명만 추천 가능하며 추천서 양식은 이메일로 요청하면 됩니다. 강창일 주일대사가 일제 강제징용 유골 반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한일 불교계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해결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